오늘의 이제 그 워크숍의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또 시간을 함께하는 거니까 제 나름대로 좀 가치가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스스로의 PT, 이게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스스로의 프레젠테이션 진단을 한번 해본다. 예, 그런 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프레젠테이션 본인의 스킬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더 잘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좀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을 한다. 그런 것이 하나의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을 다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일 중에서 어떤 일들이 중요한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청중,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그 청중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중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8시 40분 정도 됐으니까 9시 반 정도 내에서 1시간 정도 내에서 좀 마무리 좀 하고 간단한 질의 응답 받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죠? 예, 예.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늘상 그 경험하는 거지만 한번 정리하고 체크해 보면은 또 다른 것을 좀 느끼게 돼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뭐 나름대로 뭐 프레젠테이션 심사위원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아젠다는 그 지난 1월 달 모임에 안 오신 분들이 거의 대반이라서 1월 달에 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프레젠테이션 스킬 셀프 체크를 하고 준비를 잘하기 위한 팁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리마인드 시간입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에서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프레젠테이션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근데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소통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소통을 하는 수단이 아니고 내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 그죠? 듣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행동을 하도록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보만 제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뭐 전달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프레젠테이션이 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정보 전달 수준에 치는 거고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듣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잘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무한정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준비 절차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간을 가져봤는데 저는 세 단계로 한번 좀 구분을 해봤어요. 내용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담아내는 자료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스킬 발표를 준비하는 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내용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여기 지금 뭐 목표 설정, 정보 수집, 뭐 PT 스토리 작성, 시간 설정, 시간 배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봐요.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강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경쟁사와 경쟁을 해서 수주를
획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제품을 설명해야 되는 건지 이 목적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구성이나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 프레젠테이션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 스토리라고 그래요. 스토리. 구매를 할 때에도 그 소비자들이 이제는 가성비만 따지지 않고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스토리를 같이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가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를 함께 구매한다 이렇게 하죠. 그런 관점에서 프레젠테이션도 어, 도입부, 전개부, 그다음에 클라이막스가 있고 어, 청중으로 하여금 이제 어떤 감흥을 느껴서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그 흐름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엮어야만이 이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료 작성은 이제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죠? 예,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 가지고서 자료 작성을 하는데 자료 작성을 저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30년 이상 했지만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장표 안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넣어요. 너무 많은 항상 이 자료를 만들다 보면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대장표가.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이면은 좀 공백을 많이 좀 이렇게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비움의 그런 어떤 어, 철학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자료 작성할 때 화려하게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한 장표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아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표를 할 때에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은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리허설을 많이 해야, 그리고 심지어는 발표해야 되는 코멘트까지 다 이렇게 써가지고 준비하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키워드만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엮어나가는 식의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뭐 워낙 말을 잘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 다들 강의를 잘하시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장 교수님이 제일 잘하는 프레젠테이션. 왜냐하면은 이 발표에 대한 어떤 그 전과 후와 그다음에 그 스토리, 그리고 발표하는 그 목소리의 톤,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떤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탑 레벨에 올라와 있지 않나. 저보다 잘하는,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도 장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좀 얻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분들도 뭐 못하신다는 게 다 잘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 현재 볼 때는 우리 장 교수님이 굉장히 프레젠테이션 쪽에서는 굉장히 좀 스킬이 많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잘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정리를 다시 한 건데, 마사라고 해요. 저는 마사. MASA라고 해서 지난번에 같이 좀 리뷰를 해봤고요. M은 이제 머티리얼, 자료가 좋아야 된다. 그죠? 자료가 허접하면은 청중들이 처음 딱 그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좀 쌈박해야 돼.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간에 자료가 보기에 굉장히 쌈박하게 잘 만들어져야 된다. 머티리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에러투드라고 해서 복장이나 태도가 중요하죠. 굉장히 그 수트, 그리고 또 블루 계열의 그런 어떤 넥타이, 아니면 뭐 굉장히 액세서리가 없지만 단정한 모습, 이런 것들이 신뢰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복장이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그래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제가 지적을 가장 많이 받은 게 뭐가 있냐면은 어, 다리를 너무 벌린다. 어, 다리를 너무 빳빳하게 너무 많이 벌려. 이게 이제 뭐 어떤 뭐 군대에서 하는 그런 습관 이런 게 이제 배워가지고, 그리고 좀 딱딱 목소리가 크고 뭐 열정적은 있는데 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장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소프트하죠. 달콤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장점이자 특징인데 가급적이면은 너무 딱딱하고 또 모습이 조금 우렁차고 뭐 이런 것보다 나름대로 좀 소프트하고 그리고 좀 달콤하고 이런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이 더 사람들한테 잘 꽂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피킹 목소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그 TV 같은 데도 많이 하잖아요. 인문학 강의 같은 거 많이 하죠. 보면은 어, 대부분 시중일관 좀 톤이 좀 높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청중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짧은 시간 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좀 하이톤으로 계속 이렇게 좀 가죠. 짧은 기간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서 강의를 들어요. 그 수주를 하는 그런 경쟁 프레젠테이션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신제품 예를 들면은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출시했을 때 하는 프레젠테이션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굉장히 시각적으로 많은 걸 준비하는. 그래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인가에 따라서 이 목소리, 그다음에 이 빠르기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거는 좀 빨라요, 속도가.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은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보면은 빠르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하는 것을 좀 많이 좀 저는 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는 조금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프라인에서는 좀 많이 했던 거죠. 온라인은 쉽지 않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몸짓이나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전달력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지난번에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사례로 들었던 것이 스티븐 잡스의 신제품 프레젠테이션을 좀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무대를 전체를 다 씁니다. 무대를 전체를 다 쓰고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한 그런 신제품에 대한 그 설명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상호작용을 해나가면서 아주 잘 멋들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하튼 간에 이 마사, 머티리얼, 애러튜드, 스피킹, 액션 요 네 가지가 이 프레젠테이션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리뷰를 마치고요. 오늘 이제 각자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잘 해오셨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죠. 첫 번째, 유능한 프레젠터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평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셀프 체크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개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해보는 거죠. 해봐야만이 이제 자기가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울을 본다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다시 셀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잘 이루어진 개선이 된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가려내가지고 다시 반복적으로 본인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셀프 체크로 준비한 문항은 20가지예요. 좀 많을 수는 있어요. 많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의 셀프 체크를 하면은 뭐 전체 내용을 다 체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한번 뭐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그 본인들이 나는 뭐 충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충족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나는 항상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전에 목표를 명확히 한다. 목표를 명확히 한다. 두 번째, 나는 항상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전에 청중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다. 누가 청중인지 철저히 분석한다. 세 번째,
나는 항상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하기 위해 주된 의제들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2가지에서 3가지의 핵심 의제를 별도로 그룹한다. 이제 스토리를 담는 거죠. 4번째, 나는 프리젠테이션 주제가 정해지면 그에 대한 철저한 연구 조사를 함으로써 청중의 질문에 충분히 대비한다. 공격성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5번째, 나는 프리젠테이션의 서두에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효과적으로 동기유발을 시킨다. 6번째, 나는 프리젠테이션 결론에서 본론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효과적인 최종 마무리 문장으로 마무리한다. 그렇죠?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7번째, 내가 준비하는 시각 자료는 간단 명료하게 해서 쉽게 이해되고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오래 기억되도록 한다. 8번째, 나는 시각 자료에 의존하는 PT가 아니라 프리젠테이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각 자료를 사용한다. 9번째,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청중을 설득시킨다.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한 것을 의미하죠. 10번째,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할 때 나의 열정을 청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할 때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시험기간 좀 하이톤으로 강의하는 것들. 11번째, 나는 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청중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명확히 전달한다. 굉장히 좀 고수가 할 수 있는 거죠. 12번째, 나는 열정적으로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상호작용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13번째,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나의 시선은 시각자료에 있지 않고 항상 청중을 향한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14번째, 메모지를 사용할 경우 항상 핵심 단어만 적어놓고 청중을 향해 원고를 읽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쓰인 것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경쟁 PT 할 때도 막 읽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15번째, 리허설은 항상 실제 상황처럼 서서 하며 시각 자료까지 활용한다. 저는 리허설을 많이 안 하는 그런 편이고. 이제 16번째, 나는 항상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며 질문 응대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한다. 요거는 이제 뭐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거나, 그러니까 임원들한테 보고하거나 경쟁 필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17번째, 나는 항상 프레젠테이션 먼저 강의장에 도착하여 자리를 배치하고 시각 기자재를 사전에 점검한다. 경쟁 필기할 때는 필수가 되겠죠. 18번째, 나는 항상 청중들과 적절한 아이 컨택을 한다. 이건 이제 인터랙션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팀원들하고 사장님한테 보고 사장님, 임원들, 아니면 경쟁 필기할 때 심사위원들, 심사위원장들한테 눈을 맞추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9번째, 나는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하고 청중 앞에 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분들 외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긴장을 많이 해요. 이거를 이제 이겨내려면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20번째, 마지막이죠. 나는 적절하고 명쾌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저도 좀 목소리가 이렇게 좀 뜨는 그런 목소리라 그렇게 명확하진 않은데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20가지인데 어떠세요? 16개 이상, 그러니까 이제, 체크가 안 된 부분이 4개 미만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강 대표님, 그렇죠. 강 대표님이야, 교육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강 대표님 왜 없어요? 응? 어, 왜 장 그거는 교수님, 못하니까 이런 체크리스트 응? 만들어 놓고 연습을 많이 했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이런 거 전혀 할 필요가 없지. 뭐 저 나는 10개인데, 저 10개. 친구 프레젠테이션 보고 놀랬다니까. 다 아니요, 했다니까. 전 10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장 교수님도, 그래도 16개는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너무 보니까 많이 겸손하네. 부족하네요. 네, 너무 겸손하네. 너무 아닙니다. 네. 잘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할 수도 있고. 아니, 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우리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잘하시잖아요. 팀장님도 그래도 꽤 되실 것 같은데 어때요? 저요? 네. 저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PT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열정을 담아서 그냥 예,
전달하는 거에 많이 그러니까 목표와 좀 뭐랄까 열정 정도가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예. 잘 하시는 스타일에 속하는 거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10억 19번처럼 뭐 청중 앞에 서라도 당황하지 않잖아요, 그죠? 당황에 이제 프로브 당황. 당황으로 가득 찼나. 그렇게 안 보시더라고요. 항상 당황하지 않아요. 성격은 당황이에요. 그러시구나. 항상 자신감이 있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조금 이제 준비를 좀 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잘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이제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은 일방적으로 내가 전달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주장 음,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장 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경쟁 맞아요. 관계를 한다거나 중요한 상사한테 보고를 할 때에 실수를 하게 되죠. 어. 상대방과 교감을 통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맞는 것 강의는 같아요. 잘하시고, 그죠? 강의를 잘하고 전달은 잘하시는데 이제 네. 저도 좀 그런 쪽이거든요. 그렇지, Q&A 좀 약해요. 순발력이 떨어져요. 예, 순발력이 예, 그렇죠. 떨어져요. 저도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순발력이 좀 떨어져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전달하기 나는 바쁘니까 주 교수가 제일 전달할 게 열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주 순발력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예, 저 되게 그 완벽주의자적 성향이 있다 보니까 혹시, 아,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들하고 있거나 저랑 동급으로 있으면 아, 이 Q&A를 잘하는데 저보다 높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Q&A가 딱 떨어지면 말이 음,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음, 실수할까 봐 음, 너무 조심을 하다 보니.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음, 괜찮았어요. 어렸을 좀 한 5, 6년 전에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음, 지금은 그냥 우리는 모두 파트너 막 이렇게 약간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죠. 바뀌어서. 음. 어, 저는 이제, 저도 뭐 비슷한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제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인정을 하는 거죠. 저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점짜리 답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저도 이제 오너한테 보고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 회장님한테 보고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사 달고 있을 때. 그럴 때 썼던 방식이 저를 인정을 해요. 100점짜리 보고서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보고서를 준비하다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다가 어, 예를 들면 뭐 2시간 남겨놓고 거기서 정리에 들어가요. 더 이상 걸리질 않아요. 마무리에 들어가죠. 해가지고 뭐 90점짜리, 뭐 85점짜리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납기 못 지켜. 그래서 납기 못 지켜서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보고하면은 준비가 자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고하면서 떨어. 그리고 이제 질문하면은 내가 어떻게 답을 하지? 이렇게 당황을 해. 그런 게 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준비할 때 그 경우 수를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자료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준비하는 자료에 대한 그 완벽한 이해. 그것이 돼 있으면은 어떠한 질문이 들어와도 다 대답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준비한 자료도 파악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게 자신이 없으면은 질문이 들어오면은 막히면은 이제 준비 안 된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파악해서 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프레젠테이션이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는 여기 교수 모임이니까 교육 프레젠테이션이잖아. 오히려 포커스를 교육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나눌 때 이게 왔다 예, 갔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음. 이제 교육 프레젠테이션은 사실은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사실상이 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교육 프레젠테이션은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수준급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모르지. 왜냐하면은 교육 예, 프레젠테이션은 발표를 잘한다고 굉장히 음, 내 날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해서 그게 음, 교육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음,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누군가 알아야 될 것을 내가 예,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그 사람에 맞게끔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죠. 예, 목표를 명확히 한다가 1번이잖아. 저거는 어디 가든지 예, 목표를 먼저 세우라 그러는데
그렇죠. 목표를 세우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억지로 목표를 세워봐요. 실제로 예. 내가 요거 요소는 마지막 질문하면 답이 나오게끔 하겠다. 뭐 이런 걸 세워보는데 그걸 이제 바쁜 일정 속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다 보면 항상 잊어먹어. 예. 그래서 목표를 음. 세워보는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다 싶고, 또 하나는 자료를 만들면서 계속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나타내려고 해요.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는 욕심이죠. 예.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자료, 뭐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분 음. 이걸 항상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5번 리허설. 실제 상황에 맞게 리허설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리허설 아무도 안 하거든요.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리허설을 리허설을 하는 사람 거의 안 하죠.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분은 친구를 이렇게 카페에 불러가지고 차 사주면서 자기가 강의할 거를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처음에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다가 나중에 기특해서 들어준대. 네.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가족들 다 불러 앉혀놓고 들어줘야 돼. 근데 평가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강의가 훨씬 확실히 뭐 내랑 수준 차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나는 이제 보통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거울 보고 연습하라. 거울 보고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씩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 내가 자꾸 이렇게 그런 지식 말씀입니다. 자료가 풍성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애를 쓰면 내 같은 경우는 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별로 효과가 좋지 않더라. 그런 거죠. 아닌데? 저 대표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 많이 안 만드시잖아요. 나 저 성경 강의할 때 KBS. 자료 많이 만들어요. 맨날 연구를 시간 그래요? 모자라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그러니까, 근데 그 상사한테 보고하는 것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면은 웬만한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경험했을 때는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사도 청중이고 상사를 오너 같은 경우를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거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분이 오케이를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강의 자료 만들 때, CPIM 강의할 때 좀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리허설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리허설을 리허설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리허설을 한다기보다는 자료를 만들어 놓고 리뷰를 하죠. 리뷰를 하죠. 넘기면서 요거는 이 포인트는 요걸 내가 좀 강조를 해야겠다. 시간이 부족하면은 요거는 넘겨야겠다. 뭐 이런 것들은 하죠. 그것도 하나의 리허설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로 단상같이 갖다 놓고 해봐야 돼. 우리 같으면은 알겠습니다. 뭐 모니터 있잖아. 모니터에서 이 자리에서 탁 해가지고 자체 녹화시켜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실제로 해보세요. 달라요. 나는 경상도 발음에다가 말 빠르고 발음 정확하지 못하고, 내가 옛날에 경남 진주에 사천에 있을 때는 그 동네에서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울 와가지고 유고이가 강의시켜서 강의를 했더니 평가 나오는 게 뭐 경상도 발음이라서 못 알아듣겠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막 기가 맞아요. 죽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고민을 했죠. 내가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실제로 내가 전달력이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때는 워낙 이제 CPIM이라는 컨텐츠가 좋았지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달력이 시원찮아도 고객들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내 말고는 이렇게 그렇죠. 다른 캔디데이트이 없으니까 받아들였지만은 지금 같으면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죠. 그래서 반드시 연습하라. 나는 진짜 모르는 데는 1시간 먼저 강의장 가요. 처음 가는 데는. 가가지고 여기 저기 서보고 그 교육 준비하는 분은 한 30분 먼저 오잖아요. 그분보다 먼저 가가지고 혼자서 괜히 연습해보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하신 줄 몰랐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요. 그동안 진짜 저는 진짜 연습을 거의 많이 안 해요. 100억짜리 프로젝트 리허설 할 때도 그렇게까지 리허설 안 하고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자만했어, 그동안. 반성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20가지, 20가지, 요거 나중에 이제 자료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진짜 요거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더욱 완벽한 프레젠터로 거듭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더 예. 추가한다 그러면, 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이스로 전달하는 게 있고, 시선으로 처리하는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예. 감성으로 전달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청중들은, 뭐, 난리지든, 뭐, 정보든, 어쨌든, 어떤 거든지, 마음에 확 다가와야 돼. 예, 그러면, 소리에도 이제, 거기 톤이 있잖아요. 뭐 강조할 때가 있고, 호소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떻게 감성적 터치를 할 것인가. 특히, 뭐, 그게, 경쟁 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잘 안 되는데. 감성적 터치 할 걸 준비를 해놓고 왔는데 분위기가 살벌하면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그나마 이제 강의는 좀 쉬워요. 강의는 감성적 터치가 내 주도기 때문에 쉬우니까 연습을, 나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각 단락마다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는 이제 사전에 준비할 때 하면서 각 단락마다 실제로 내가 말로 할 것인가, 자료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감성을 터치할 요소가 있는가, 이걸 체크를 해요. 네,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봐요. 일부러 만들어요. 만들어갖고 체크해가지고 여기서는 감성 체크할 요소가 없다 그러면 일부러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 하나 추가하면 좋겠네요. 예. 감성 터치를 타고나신 분들이 있긴 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분, 속된 말로 이제 촉촉한 목소리 갖고 계신 분, 촉촉하면서도 제가 이건 뭐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예전에 그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갔을 때의 그 목사님 목소리가 남자분이지 당연히 목소리가 약간 좀 여성스러워. 목소리가 여성스러우면서도 깔끔해. 굉장히 깔끔해, 목소리가.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은 팍 꽂혀. 예. 팍 꽂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남자처럼 막 웅웅거리지가 않고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맑아,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타고난 감성 터치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장 교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목소리가 좀 좋잖아. 저도 조금 허스키한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고쳐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그래도 굉장히 좀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예요. 허스키한 것도 고쳐져요? 그래도 안 고쳐져서 조금 그러네요. 아니, 괜찮아요. 안 고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상당히 매력적이시는데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오늘 톤이나 이런 거 보면 오늘 제 생일인가 봅니다. 오늘. 미리 어차피. 선물로가. 어쨌든 어차피 내가 한 사람 자료를 쭉 내가 작성하다가도 거기다가 요 부분에서는 내가 이 부분이 참 진정성이 있다 이 말을 해야지 어떤 감정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나 해놓고 메모를 해놓으면 좋아요. 그런 것들은 연습을 해야 쌓이지. 안 그러면은 그때그때 분위기 따라 달라지거든요. 어떤 프레젠테이션든지 저 사람이 요거는 꼭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 좋잖아요. 그것이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였었어요. 알겠습니다. 전 체크리스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이제 준비를 잘하기 위한 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준비를 잘하기 위한 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청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청중에 대한 얘기. 이게 사람 인자가 써 있잖아요, 그죠? 청중이 누구인가? 청중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살펴보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위한 다른 테마는 또 향후에 또 준비를 해서 같이 또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전달하는 그 정보 내용을 듣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유발시켜야만이 성공한 프레젠테이션이다, 그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하튼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가 준비를 잘하기 위한 팁으로 내 프레젠테이션의 그 목표를 한번 정해본다고 해요. 목표를. 저희는 이제 CPIM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CPIM 회원들한테 인벤토리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전달을 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자재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알고 그리고 체계를 습득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것처럼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목표 기술문은 이제 한 문장으로 가급적이면 좀 나타내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왜 준비해야 되는지 필요성과 목표를 정확히 해서 준비할 때 이제 포인트를 벗어난다고 하죠. 욕심이 앞선다거나 아니면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필요한 정보, 불필요한 자료를 막 끼워서 넣어가지고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 불필요한 시간을 잡아먹는 그렇게 함으로써 청중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무슨 목적인지,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 왜 듣고 있는지 이런 걸 헷갈리게 하고 이해가 안 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실패한다고 하죠. 특히 이제 청중지향적이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청중지향적인 얘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청중지향적이라는 얘기가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되지 않고 항상 청중들의 동의, 그죠? 상호작용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청중들의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많이 그런 경우를 겪지만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기 바빠가지고 시간 다 채우고 나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거 뭐 내 얘기만 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이런 후회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강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준비할 때에 강사가 전달하는 내용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함께 뭐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아니면은 뭐 직접 한번 뭐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그러한 그 인터랙션 상호작용 킷을 준비하는 이유가 이제 총중들이 이 강의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터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기술문을 작성하는 이제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요거는 이제 그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나를 위해서 작성하는 목표 기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한 문장으로 제안하는 것 좋다고 얘기를 해요. 한 문장으로 제안하는 것 좋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목표가 불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문장으로 제안을 하고 두 번째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그런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리머적인 그런 그 성향이 있어서 목표를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약간은 조금 이상적인 이상향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좋은 내용을 들었다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지? 뭐 무엇을 하라는 거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이제 잡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워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서 저는 좀 뭐 이런 얘기를 좀 가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좋은 번도 들은 내용이다. 적 없어요. 네? 저는 한 번도 들은 그러면은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잘하시네요. 하지 모르겠는 소리 많이 알아요. 내 같은 경우는. 네? 내 같은 경우는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말만 나와도 감사하다고. 당신 할 소리는 무슨 아,
아,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겸손한, 너무 겸손하신 건 정말 곤란합니다. 내가 한 저희 번은 좀 어떤 이야기까지 서로 들었냐면 얘기하시죠. 네.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나를 부르더라고. 부르면서 음, 너는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왜요? 그러니까 음, 그 선생님 말이야 실력은 있어. 내가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치면 내가 하나도 몰라. 내가 그래서 수학을 못했잖아. 당신 그 수학 선생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라는 얘기는 그 전달은 잘한 거예요. 전달은 그러니까 내용은 좋았다. 내용은 좋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가 약한 거죠. 한 번은 저희가 차장 때는 이제 인재개발 팀장할 때 어떤 이제 오너분한테 보고를 했는데 어, 내용이 멋있대요. 자료가 멋있다. 근데 내용은 멋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좀 충격을 먹었었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키포인트가 뭐냐, 전달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이런 거에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 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안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결과적으로는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성이 굉장히 명쾌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얘기,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수학 문제를 받았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지. 그거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목표 기술문을 작성을 해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프로젝트의 목표 기술문을 작성한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 기술문을 작성하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작성하는 이거는 예시예요. 시간. 내가 오늘 몇 시간, 몇 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구나. 정해진 시간, 그리고 어떤 내용을 내가 전달해야겠다 하는 거, 전달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겠다. 예를 들면은 뭐 BMW5를 내가 팔아야겠다. 구매 오더를 받아야겠다. 이면은 경쟁 PT에서 우리 회사가 이겨야겠다. 뭐 이런 목적, 그죠? 그리고 의사결정,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받아야겠다. 그죠? 그런 목적성을 얻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프레젠테이션의 목표 기술문을 작성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해보신 분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봤다.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기 전에. 그죠? 저도 이런 것을 많이 안 해봤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 기술문, 이건 예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목표 기술문을 썼어요. 15분 동안에, 나는 15분 동안에 고객사 프린터기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프린터기 구입의 이점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 구매 팀장 및 팀원 10명이 차기 예산에 프린터기 20대 구매비를 반영하도록 설득한다. 굉장히 명쾌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목표 기술문을 작성을 해놓으면은 요거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를 작성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을 하겠죠. 청중 분석에 이제 들어갑니다. 청중 분석. 누가 나의 프레젠터냐?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청중의 규모, 그다음에 성별, 연령,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그다음에 인터내셔널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면은 뭐 국내 사람들만 대상을 하느냐. 그다음에 청중의 지식 수준, 청중의 호의 정도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뭐 빠르게 한번 볼까요? 먼저 인구 통계학적 분석.
남성은 논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대부분인 프레젠테이션 그런 기회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런데 여성이 많은 프레젠테이션의 그런 기회일 때는 사례를 많이 제시해라 이렇게 합니다. 데이터보다 구체적인 논의, 사례를 많이 제시함으로써 보다 큰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구 통계학적 분석에 따른 그런 타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떠세요? 우리 주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데이터를 많이 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남성 청소년에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얘기는 그 논리적 그 프레젠테이션이 뭐 감정적이거나 그죠? 아, 뜬구름 잡거나 아, 아니면은 뭐 주장을 하는데 뭐 데이터가 없는 주장이거나 뭐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남성은 훨씬 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인 거잖아요. 근데 여성은 아니에요. 훨씬 스토리적 데이터인 거고, 예, 남성은 훨씬 숫자적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그샘플이 숫자냐 맞습니다. 아니면 그냥 실제 있었던 뭐 스토리냐의 차이. 사실은 그렇죠. 뭐 에비던스가 필요한 거는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거고, 그 맞아요. 에비던스가 가진 속성이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래식한 구분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의 약간 그거긴 한데, 그렇죠. 사실 뭐 이건 남성 여성으로 가른 건 사실 조금 지금 이제 저희가 2022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뭐랄까 흑백 논리로 다가가기에는 우리 하은이 보는 데 있어서 예. 좀 저희가 좀 시대에 뒤처진 논의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래서 어떤 제가 성향에 따라서 이제 미리 이제 예, 전제 조건을 다른 게 예.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의 모습이 다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내 구조가 이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 뇌구조가 우뇌가 발달한 사람, 그다음 자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뇌가 발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리적인 그런 거기에 강하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예를 들면 감성적인 터치를 많이 한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탐구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직장 다니니까 뭐 그런 건 없는데 시험 면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면접할 때도 어떤 케이스를 물어봤을 때 그 묻는 사람이 뭐 조금 남성 쪽에 좀 있다 그러면은 뭐 설문이나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좀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뭐 이런 아르바이트 해봤더니 고객의 성향이 이렇고 막 그런 어떤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어필이 좀 뭐 쉽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 제가 좀 우리 주 팀장님이 그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좀 민감하지 않게 그냥 참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상주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자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거 뭐 해봤어? 현실적인 거 내가 뭐 10년 동안 해봤는데 그렇지 않던데 원칙적인 거, 논리적인 거, 좀 보수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이것도 중년층인 사람이 뭐 이쪽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아니 저는 성향에 이거 따라. 동의해요. 저 마흔 이건 전에는 동의합니까? 세상아 덤벼라 했는데 요새 이제 마흔 넘어가니까 세상이 저한테 덤빌까 봐 무서워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하나의 어떤 정답이 아니라 다름에 대한 부분을 좀 잘 핸들링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적 기회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안다 하는 분들하고 상대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전문가로서의 의견도 많고 또 넓은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점도 굉장히 좀 공평한 그런 시각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칫 주장을 한쪽으로 흘러서 얘기하다 보면은 공격당하기 쉽다는 거죠. 그죠? 요즘 뭐 지금 뭐 때가 때이니만큼 그렇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이나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분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는 그런 점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할 때는 이제 뭐 주 팀장님은 외국 회사니까 그런 경우 많이 하겠지만 외국인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은 좀 저희가 위축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생김새도 다르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약간 좀 돌려서 얘기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사가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주어 동사. 나는 간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가는 건지 마는 건지 한다는 건지 한다는 건지를 알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가 다르다는 거. 우리는 좋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좋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있어요. 문화적 차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요구사항으로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 뭐 답은 없다는 거죠. 왕도는 없고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 준비를 해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애매한 표현 같은 거는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프로젝트 할 때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필리핀 국가 고위직들한테 의사결정을 해야 하게끔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36살 정도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그 삼성에 있을 때인데 뭐 영어도 잘 못했어요. 영어도 잘 못했는데 무식한 게 용감한 게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그냥 그 직접적으로 그냥 몇 가지 단어만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피드백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첫째는 굉장히 열정이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의사결정을 하기 용이하도록 그 분석을 하는 거 있잖아요. 분석을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대안까지 이렇게 그 스토리와 대안을 잘 제시해 가지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판단하기 좋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 같이 갔던 영업대표가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과장이었는데 과장님, 아니 뭐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뭐 그 뭐냐면은 뭐라고 하더라? 더 모스트에다가 베리까지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영어 문법에 틀린 영어를 막 했다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쪼크를 주더라고요. 근데 뭐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very important, 뭐 the most, very important 이렇게 막 한 거야. 근데 뭐 다 알아들으니까 무사히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 영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메시지가 정확하고 자료가 스토리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어필은 된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일반인들 할 때는 전문 용어를 좀 가급적 피해라. 그리고 좀 풀어서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례를 많이 제시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한테 할 때는 어, 너무 설명을 많이 하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데이터를 많이 제시하라고 하죠. 그래서 90%의 데이터를 갖고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는 10%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송 교수님 동의합니까?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좀 하고는 있는데, 예. 저희 상무님한테 맨날 이제 뭐 가져와 보라 해서 들고 가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도대체 어떤 사례가 있는데 뭘 개선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데이터 플러스 그 적용 사례까지, 케이스까지, 그죠? 네, 그걸 그런 어떤 현상이나 뭐가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서 그러면 그 데이터를 맞아요. 본 사람이 이거를 그 관련된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개선이 일어나게 하느냐, 뭐 약간 이런 숙제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하여튼 지금 LG 다니시잖아요. 네, 네, 제가 SK도 한 3년 다녀봤는데 SK 있을 때는 뭘 요구했냐면 삼성은 어떻게 하는데 LG는 어떻게 그거는 옛날 얘기 같아요. 지금 요즘 안 그래요? 생각하면, 예, 옛날 정말 한 5년, 한 5, 6년 전이네요. 예, 그때쯤만 해도 야, 저기 S사는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분들이.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 그렇군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시면서 예, 우리 몸에 맞는 옷을, 하여튼 최적의 옷을 만들어내야 된다.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하시고 이제 맞아요. 정말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달려가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너무 피곤하네요. 그래도 페이스를 벤치마킹을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그 S사가 아니라도 다른 글로벌 컴퍼니. 이미 뭐 서로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이쯤 되면. 예, 그러시구나. 대충 저기는 이 정도 달려가고. 일단 격차가 좀 많이 난다고 인정합니다, 벌써. 이제.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뭐, LG 같은 경우는 탑티어잖아요. 그래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전에 대해서만 좀 이제 앞서간다는데 그 앞서간다 하는 그거를 제 나름대로의 분석으로 보면 그 모터와 컴프 이런 것들을 손수 만들었다. 그 정도거든요. 자, 예, 네. 그렇군요. 네, 손수 만들었다. 그 정도인데 예, 예. 이제 점점 저희가 뭐 LG전자가 이제 아시다시피 모바일 MC 철수했죠. 휴대폰 사업 음, 접었잖아요. 스마트폰. 태양광도 철수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양광도. 태양광도 뭐 중국한테 다 밀려가지고 이제 예, 이런 철수한다고 그러고. 드랍하는데 예, 뭐 그러면서 이제 비클 컴포넌트 쪽,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오는 거에 대한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스마트폰이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예, 사실은 이제 커넥티비티 쪽 이런 쪽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요즘 뭐 그 가전 TV에서 그 광고 같은 거 예, S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광고랑 예, LG 광고를 가만 비교해 보시면 예. 삼성전자 광고는 되게 젊은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모바일이니까. LG전자는 보면 예, 되게 좀 뭐랄까 무게를 잡고 있고 약간 뭐 나이 먹은 사람이나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약간 그런 형태의 광고 컨셉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타겟층이 다르네. 예, 네. 타겟층.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대표님, 몇 장 있는데, 뭐,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 마무리 할까요? 시간은 지금 9시 40분 정도 됐어요. 저기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요, 스피커가. 예, 그러면 이 정도 마무리하고 각자 예, 오늘 그러시죠.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거 한마디씩 하고 마치죠, 그래요. 그러시죠. 예, 예. 이 예, 특별히 정도로 한마디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한 5분 이상 이야기하는 걸로. 제가 여기 마지막 요거 장표가 있으니까 우리 심 교수님 이제 강의 준비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장표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이 청중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비호의적인 청중도 있잖아요 강의할 때. 심 교수님 비호의적인 청중들한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네, 질문을.
말씀 네.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뭐 말씀. 네, 어려운데요. 음, 자꾸 질문을 해서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질문도 질문을 하고 칭찬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이게 예. 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내가 이제 강자의 위치라면 그런 게 맞고, 아니면 또 내가 판매를 해야 되는 위치라면 그런 게 맞는데,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그 사람도 끌어들여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그 발표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처음 할 때는 누구만 보냐 하면은 무시하는 거. 나한테 호의적인 청중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한테 라포를 올리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맞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그렇죠. 이렇게 줌으로 하면은 다들 이제 꺼놓고 그냥 안 보이잖아. 안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몇몇은 얼굴마담이 돼가지고 이렇게 키워갖고 막 웃어줘야 돼. 그래, 그것만 보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 가더라도 내가 이제 뭐 어떤 분한테 처음 강의를 시킨다 하면은 앞에 박수 부대를 안 쳐요. 예. 이래들은 무조건 고개 끄덕끄덕하고 박수 치는 거야.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네. 앉혀서 그렇죠. 하면은 그분이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음, 본인도 이제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예. 가서 너는 나만 봐라 하다든지.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만 보면 안 되니까 여기 한 번, 프레젠테이션 한 번, 나 한 번, 성중 한 번, 프레젠테이션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보면서 세 번 중에 한 번은 나를 그렇죠.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을 가지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요. 그게 이제 비호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끌고 갈 수 있고 아니면 설득시켜야 된다 그러면 예. 호의적인 청중에서는 아까 신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질문을 하고 칭찬을 하고 이름으로써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전환기가 확 한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떨 때는 그 사람 한마디에 그냥 울어버리세요. 그러면 청중이 확 제압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 의견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 그런 것도 괜찮아요. 예. 나는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울어버려요. 뭐, 예, 그렇죠. 이게 질문을 하고, 안타까워서 울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질문을 하고서 별거 아닌데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막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우군이 돼버리지.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홍 교수님 컨디션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청중에 대해서 뭐 좋았던 경험이나 뭐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 이게 제가 뭐 PT를 많이 거의 그쵸. 손꼽을 정도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상으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갑자기 이 비호의적 부분이 이 부분이 생각난 게 지난번에 이제 세미나 때 할 때 소그룹 활동 중에 이제 어떤 분이었어요. 근데 이 이어폰 문제로 뭐 이제 지금 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마이크를 안 끈 상태였죠. 안 끄고 나서는 이제 하는 얘기가 하기 싫다, 이제 하기 싫은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들리게. 그래갖고 제가 그래갖고 그냥 다 들었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채팅으로만 마이크 꺼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청중의 비호의적인 청중에 포커스 하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호의적인 청중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쵸, 교육이나 이런 걸 좀 잘 그분에 맞춰서 그렇지. 이끌어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끌어간다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분은 모를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하니까는 그제서 마이크 그제서 끄시더라고요. 그렇지. 강퇴시킬 수 없고.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현 교수님은 아니, 그래도 그런 직장생활 이제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들린다고? 뭐라 힌트를 줘야지, 사실. 너무 무례하잖아요. 어머, 정말. 아, 뭐 우리도, 그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음부터는 말씀 조심하시라고 딱 그냥 얘기하세요. 역시 똑부러지셔. 언제 볼 거라고. 참. 왜 봐. 굉장히 나를 내가 곤란할 때 보게 돼. 아무튼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셨네요. 별 사람 다 있어. 아유. 이게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인데 대표님 말씀처럼 언제 또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잘 마사지 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 교수님 오늘 말씀 안 했는데 회사에서 뭐 보고하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같이 네. 공유할 만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PPT 장표 떠 있는 거에서 뭐 비호의적인 사람과 호의적인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때 예. 그 어떤 거에 대해서 비호의적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제시하는 자료에 대해서 음. 비호의적인 사람들은 충분히 다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시하는 자료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누구나 이 자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제가 한 PT에 참석해서 보는 게 당연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발표가 끝났을 때 제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호의적으로 바뀌게 하는 건 어차피 제 몫이기 때문에 호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참석했거나 비호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좀 대하면서 설득시키는 게 당연한 그 프레젠터의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홍 교수님 그렇죠. 말씀하신 사례처럼 그 PT에 참석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그 PT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 이러한 상황을 저는 그렇게 겪어본 적 없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예. 그래도 좀 홍 교수님 하셨던 것처럼 프로라면 좀 능청스럽게 그냥 모른 척하고 좀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요. 제가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네. 저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얘기해요. 저는 그 어떤 네, 상황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전혀 그건 되게 재밌고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데에서에 대해서는 절대로 뭔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런 애티튜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 그걸 가지고 감정적 흥분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신 게 되게 리스펙트가 없으신 애티튜드라고 그거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존중감을 갖고 서로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반드시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서로가 자기 감정을 그렇게 막 오피셜리 그렇게 드러내는 거는 저는 좀 되게 미숙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존중해 달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래야지 나도 당신 존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딱 단정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정중하게 얘기했네. 네네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 게 정중하게. 그게 나를 요청. 사랑하는 일이죠. 그렇죠. 일종의. 말은 그리고 거기 해야 있는 다른 되는데. 사람들도 존중받는 일이고. 저도 사실 주 교수님 의견에 동의해요. 저도 사실 잘 못하긴 하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상 이렇게 환경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오히려 그쪽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네요. 예.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것 비슷하게 표현은 요청하듯이 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거죠. 요청해. 네. 여기 있는 곳은 우리가 뭔가 목적을 갖고 모인 곳이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 이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환경을 좀 정리를 시켜주시는 게 조금 더 목적으로 그래. 만들 것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또 배우네. 오늘 뭐 마무리하기 전에 그런 뭐 대표님 분들에게 창피를 주면은 굉장히 이제 뒤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창피를 주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분위기를 확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좀 굉장히 정중한 목소리로 수업 마치고 별도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는 게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비호의적인 청중에 대해서는 이제 내 위치가 어디에 때나 따르지만은, 여기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말하는 분의 이야기는 끌고 가라, 잘 끌고 가라, 이런 거, 그래도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리라는데, 과감하게 버릴 때는 특히 우리의 소사이티라는 게 그렇게 넓지를 못해요. 10년 후에 만나요. 아주 친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하고, 이게 비호의적이지만 그걸 한번 잘 극복하고 나면은, 상당히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쿠션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상대가 웬만큼 공격했을 때 그냥 내가 그냥 피해버릴 수도 있고, 뭐, 맞아도 괜찮아. 뭐, 이런 게 되는데, 흡수해버리는. 그게 이제 그 쿠션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쿠션을 키우려고 애들을 많이 쓰고, 뭐 평소에 연습을 해야죠. 맞는 연습 이런 거. 난 잘 못하는데. 맷집을 키운다는 저는 얘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다 말씀을 한마디씩 우리 서 교수님 한 말씀 뭐 본인 뭐 사례나 뭐 경험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요? 네. 그 비호의적 청중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더라도 그 카메라를 다 이렇게 내리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호의적인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가 좀 저는 약간 좀 매번 좀 되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 약간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능성스럽게 좀 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책임감을 그분한테 약간 전가시키는 것도 약간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 저도 그냥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3월 20 며칠인가? 네, 강의. 맞아요. 3월 말 정도일 거예요. 3월 26일이네. 네, 맞습니다. 강의. 네, 대표님 정리해 주시죠. 정리요. 유 대표님이 하십시오. 나는 저는 다 뼈 틀어주는 사람, 좀 틀어주는 사람이니까.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다음 청중에 대한 거 말고 다음에 준비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얘기, 재미난 얘기 좀 준비해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퀄리티면은 내가 볼 때는 더 자주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자주 해요? 아니, 이 정도 퀄리티면은 좋지 않나? 별로 필요 없는 건가? 나는 옛날 생각나서, 컨텐츠 좋다. 유 대표가 개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많이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조심스럽고,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자료를 미리 줘가지고 각자 좀 생각 좀 해오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 나서 하면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뭐 내가 볼 때는 대부분 다,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어서, 그러나, 이거 점검 한번 해보고, 목표 기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안 하죠. 대부분 안 해요. 근데 저는 억지로 했었어요. 요즘도 중요한 거는 해요. 체크리스트 안 만들거든요. 저는 억지로 개인 체크리스트 만들었어요. 리허설 안 하거든요. 저는 종종 해요.
대부분 많이 해요. 저랑 같이 사는 대학교 사람은 교수님처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강의 잘한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해요. 회중도 크게 키워졌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체크리스트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면은 연습을 안 해도 되지만 대부분 다 처음 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은 굉장히 꼭 필요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연습해야지 나중에 나이 들면 연습도 못해. 기회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 목소리나 말투가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해서 항상 그게 좀 핸디캡이에요. 목소리가 좀 나보다는 낫잖아. 목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윙윙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조금 뭐 들을만 해요? 예?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빨리 만나서 밥 사야 되겠다, 대표. 그러니까 주 교수님 웃으시잖아 봐요. 아니 목소리 좋으세요. 진짜로. 네, 좀 동굴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하세요, 진짜. 여성들한테는 인기가 있나 봐. 우리 남자들은 아무도 말 안 하잖아. 그러네요. 네.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시는 우리 교구의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